골드팟. 돈 벌 데 어디 없나? 누구나 앱 다운받고 100% 캐시 받자. 포인트가 팍팍 쌓이는 누구나 앱.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각 업종별 카테고리와 위치 기반 서비스로 골라보는 리워드 앱.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돈 버는 누구나 앱. 누구나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iOS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앱 다운받고 2019년 앱테크 성공하세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필수템, 세계 최초 플레저 에어 기술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일보급이 시급하다는 삶의 질 수직 상승 아이템, 전설의 우머나이저와 함께합니다. 누나들의 파격적이고 튀는 독설, 누나 파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연예계의 홍익인간 오지랖 누나 유남입니다. 신발 영빨 목소리빨로 무장한 동생들의 영원한 버팀목 무당 누나 방은미입니다. 네. 아유, 오늘도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어디 간 어디 거야? 갔어? 지혜들 간 거야, 지혜들. 휴가 다녀오셨어요, 무당 누나? 저는 응. 2번 갔다 왔어요. 제주도 잠깐 이제 아들하고 갔다 오고 강원도에 이제 저희 손님 치성 이제 빌어줄 게 있었는데 그거 해놓고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좀 놀다 왔어요. 잘했네, 네. 잘했네. 그 강원도 저기 사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때 태풍이 살짝 비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래, 태풍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네? 태풍 그 전후로 여명이 좀 약간 특별한 여명이일 때 그런 일출 전에 그 그림 같은 하늘이 생긴대요. 저도 이제 이거를 단골 멋있더라. 식단에서 꿀팁을 얻었는데 오늘 일출 되게 멋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낚시 이제 저희 아들하고 낚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주문진에서 뭐 계속 살았는데 뭐 그거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그런 그림 같은 보정 하나도 없는 사진이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들도 같이 있으니까 사랑이 또 담겨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아유, 휴가도 다녀오시고, 네. 뭐, 여러분들도 휴가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뭐, 네네. 휴가 잘 못 갔다 오셨어도, 뭐, 우리 뭐, 누나 파티하고 함께 하시니까. 시원하게 들으시죠? 아유, 그럼요. 저희 방송은 휴가처럼. 그러니까요. 요즘 유부남들이 참여도가 엄청 높아지셨어요. 그래요? 예. 이 휴가 다녀오시고 뭐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챙기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맞아. 텐데도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다면 누나 파티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팍팍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놈의 사장. 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약자로 SSWC가 메일로 주신 긴 사연입니다. 너무 길어서 핵심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아빠고요. 아내와 19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49입니다. 그럼 몇 살 얘기를 한 거지? 20살? 그러네요. 네. 19년의 세월이 곡절이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30살. 네.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는 돈 때문이 한 번이고 제가 수입이 불규칙적이어서 두 번째는 저의 돈 버는 열등감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 스스로 열등감에 움츠러들어서 혼자서도 일이 없을 때는 예민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화병에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신데 인부들과 관계가 많이 안 좋았대요. 그게 병이 되었는지 몸이 매우 안 좋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치레로 먹었던 약이 스테로이드제, 근육 녹이는 심장약, 심장 안정시키는 약, 갑상선 기능 저하약,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 혈압약.
이거 남자 고자 만드는 약이에요 다. 그래요? 혈압약, 스테로이드, 심장약 이거 다. 이 중에 장기간 섭취한 스테로이드제는 성기의 발기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약은 심장이 빨리 뛰어서 마비가 올 정도로 119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 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는데 마음처럼 발기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조르듯이 할 때마다 와이프는 정말 하기 싫은 눈치였고 억지로 응해줄 때는 정말 억지로 대해주듯이 하곤 했습니다. 나는 와이프에게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와이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성욕은 있는데 발기되는 데에는 성교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참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네. 이 사연이 참 지금 저희한테 두 번이 왔어요. 사연이요? 예,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연 끝 말미에 와이프분이 8월 24일이 생일이래요. 네. 그래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대놓고 우먼아이즈를 신청해 주셨어요. 저 지금 와이프하고 선물로? 이렇게 와이프하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와이프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한 번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사연을 녹음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당첨 안 됐을까 봐 또 한 번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전 지금 똑같은 사연이 두 번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적극적이시네요. 네. 아까 지금 핵심도 요약을 하자면 그 많은 약 때문에 발기불능 상태. 그런데 마음은 동하는데 그래서 지금 와이프하고는 거의 이 관계가 없는 상태. 고3 아이를 둔 49살 아빠면 남자 갱년기도 왔을 때예요. 그죠?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고요. 네, 네. 네, 갱년기까지는 아닌데 남자 갱년기 50 막 이럴 때 오지 않아요? 50이 좀 넘어야 돼요. 아, 50이 좀 넘어야 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상황이 되게 최악인 상황이 막 이 나이에 뭔가 경제적인 그 수입도 불안정하고 게다가 이제 뭐 약간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병원에서 약을 타고 먹은 게 이게 지금 실수예요, 이게. 왜냐면 약이 너무 많아. 이걸 스테로이드, 심장약, 갑상선 그러니까 기능 저하.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좀 발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이런 어떤 그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뭔가 욕구 불만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또 일 때문에 바빠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약을 먹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남자들이 당뇨가 오거나 혈압이 오거나 이러면 그 조절하는 약을 먹잖아요. 탈모도 그거 인슐린도 먹고 뭐 혈압약을 먹고 뭐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스테로이드제 뭐 이런 약을 먹는데 이게 남자의 그 발기에 문제를 줘요. 영향을 줘. 영향을 주고 혈압약은 특히 그때 예전에 왜 세장님 나오셨을 때 그 남자의 이제 그 성기는 해면체라서 피가 몰려서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되게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혈압약을 오래 먹다 보면 안 되니까 무조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자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3번에 1번밖에 안 될 수 있고 5번에 1번, 10번에 1번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자고 이러는 게 약간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거 뭐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 과정 자체가 좀 힘들었을 거고 왜냐면 맨날 하루 종일 놀다가 갑자기 남편하고 그런 이제 노력만 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성욕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도 되는데 그 잠자리 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참고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여자들이 이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 한 20년 정도 되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나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면 열받는데요. 그 이제 여기
제가 손님들 네. 이야기 쭉 들어보다 보면 특정인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 남편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음. 지금 한 10년 넘었고 뭐 15년 됐고 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선생님 저희 남편이 막 뚱뚱하고 게다가 혈압약까지 먹으니까 잠자리 안 된다는 얘기를 해. 하고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분들이 병원을 안 갔겠냐고 비뇨기과를 안 갔겠냐고 갔는데도 뭔가 이상이 있거나 혹시 점을 봐서 해결책이 없을까 뭐 이런 거 묻는 거지. 이 지금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약을 끊으면 아픈 거잖아. 성생활을 위해서 끊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이 약을 끊으시면 이분은 일상이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일상생활이. 그런데 이제 욕구는 욕구대로 배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연에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왔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수입이 불규칙적이어서 스트레스 받았고 그리고 돈 버는 열등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자꾸 예민해지고 움츠러들고 이랬다는데 결국은 와이프가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생계에도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 너무 피곤한 거야. 힘들지. 돈도 벌어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 뒤치다거리 애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약간 그럼요. 생계형 가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도 막 여자들이 좀 나이 들면 그리고 또 성욕도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여자는 남성화되고 남자는 여성화되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많이 살았으니까 뭐 꼭 굳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러고 여자 쪽에서도 약간 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남성분 A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자들이 성욕이 왕성하고 나이가 젊을 때는 주기적으로 배출을 안 해주면 배가 아프대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배가 아픈 게 뭐야? 했더니 뭐 저는 뭐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생리통만큼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왜 혼자서 뭐 그 하잖아요. 스스로 뭐, 배출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왕성한 시기에 안 하면 아파서 남자들이 그걸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뭐 네 말인데 내가 다른 분한테 그럼 물어볼 수 없으니 일단 네 말을 믿겠다 이제 했었는데 이게 부부 생활에서 이분이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잠자리나 이런 그 섹스는 부부 사이를 좀 확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 와이프가 또 경제활동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있는 포지션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안 하면 왠지 불안한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분한테 고민인 거가 와이프한테는 사실 심각하게 지금 고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와이프는 만약에 내가 이 와이프였으면 난 지금 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안정이 돼야 네네. 성욕도 좀 채우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남자들처럼 막 성욕만이 더 발달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만약에 지금 아들이 고3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신경 많이 쓰여. 얘가 지금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냐 마냐 이럴 때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아픈 사람인 거야. 그치. 근데 돈도 벌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밥도 하고 뭐 가사 노동이야 조금 이렇게 분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와이프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49이면 와이프도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자들이 한 50대 좀 넘어서 갱년기 좀 가까워지면 성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가요? 제가 아직 저희가 50대가 아직 아니라 갱년기가 안 돼가지고 그죠?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제가 알았던 그 원장님 같은 경우가 50을 넘어서 그러니까는 생리가 끝날 때까지 정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왕성하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왕성한 성욕을 가지고 계신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60대 가까이 가니까 그것도 그냥 손자 보는 것만 행복해하고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여성분은 와이프분은 성욕이 문제가 아닌 상태일 텐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게 부부가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50대 40대 커플도 제가 많이 봤고 점을 보면서
뭐 60대, 50대, 뭐 30대, 40대 아니면 뭐 동갑 커플 뭐 같은 연령대 부부들 커플들을 보면 진짜 정말 극한 상황을 겪은 부부가 아니라면 그래도 일정 기간에 한 번, 두 번씩은 해요. 그치. 한두 번씩은 하더라고. 저희 언니 제가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저 4번 안 한다고 형부랑 그 이혼하겠다고 일주일에? 했던. 에? 네. 그러니까 다들 4번이라 그러니까 한 달? 뭐 1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그 일주일에. 네. 내가 이혼하라 그랬다고. 네. 근데 언니가 지금 55가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성욕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가는데 이 케이스는 좀 여자분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남자들이 이 나이면은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 했을 때 반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와이프가 자꾸 하자 그러고 전 너무 피곤해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커플이면 8커플, 9커플 정도가 이거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얼마 전에 저 아는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꼴배기로 죽겠대요. 네. 왜?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나는 네 엄마 때문에 너네들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난 네 엄마가 좋아서 너네들 낳고 사는 거지. 그런 분들 있어요. 니네들 좋아가지고 사는 게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엄마한테 잘하지 않으면 싹도 없다. 이러면서 맨날. 근데 현명하신 분이네.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싸우시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셔가지고 더 많이 친해진 네. 케이스라고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 아빠 짜증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의외로 그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근데 거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와이프가 돈까지 벌어다 주고 네.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딱히 이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이프밖에 볼 사람이 없는 거야. 자존감의 문제겠죠. 자존감의 문제고 이건 근데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와이프도 여자예요. 20년을 살아서도 와이프도 여잔데 그 여자한테 내가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 여자 마음에서 그 와이프 마음에서 이 남자랑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도 이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지. 그래서 자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고 섹시한 남자가 돼야 돼요. 뭔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 제가 돈 잘 버는 남자 섹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나의 남편으로 돌아가야 와이프 마음이 변할 거예요. 변해서 원래 있었던 원점으로 올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분이 만약에 이 잠자리로만 뭔가 좀 복구를 하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더 부작용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싫어서 이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프니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약을 먹어서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부분이 폐해가 되잖아요. 그럼요. 참 지금 신경 안정제 혈압약 그리고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우울증 약까지. 야, 이거 운동으로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나는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다는데 병원에서 화병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저는 사실요. 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 화병과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가 이게 피 검사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심리적인 거를 어떤 뭐 테스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제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건데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은 다 약을 먹었냐? 그러지 않았거든. 약 안 먹고도 사셨거든요.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막 이런 거 안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게 있을 건데. 인간 다 정신병자야. 심하고, 네. 여기 나는 살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신병자 아닌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다 완벽하지 않은데 다 완벽한 척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은 강박이고 그리고 너무 막
막 어떻게 막 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연 보내주시고 또 안 올라오니까 댓글에 또 신청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유일하게 누나 파티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로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저도 정신병자고 여기 사람들 그렇게 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요. 다들 우울증 공황장애 다 갖고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심한 사람도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나는 좀 약을 좀 줄여보는 방법 그리고 좀 운동을 좀 해서 제가 지금 푸켓 가서 20kg 빼고 온 지가 한 몇 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제가 동영상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 왜 했냐면 3년 동안 찐살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본 사람들은 다시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거 그냥 3년 만에 나타나면 내가 살이 쪘었는지 안 쪘었는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다들 멀쩡하지 않다는 걸 좀 알고. 그리고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활동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은 굉장히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는 데다가 스타일리스트의 기본 조건이 남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오지랖니다. 그게 되게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을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어서 무대에 쓴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고맙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을 어느 정도 하니까 나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스타일리스트를 한 15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는 거 하나 생겨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책을 내고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책을 내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나가니까 거기부터 강연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대에 서는 삶을 갈망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또 잘해. 지금 마이크 대니까 이거 떠들고 있잖아. 뭐지? 그 잘하니까 자꾸 불려다녀.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고. 근데 그게 나는 별로 안 기뻤어요. 그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활동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걸 바랬던 누군가가 손꼽아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뻤을 텐데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고 내가 유명해진다고 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어디 가면 생각할 수 있어. 어디 가면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약간 기피증 생기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강연하고 막 200~300명 앞에서 강연하고 할 때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해. 그러다 집에 딱 들어오면 우울증이 말도 못하게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몸이 지나치게 망가진 거죠. 그러고 한 3년 동안 20kg 넘게 살이 쪘어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수술을 한번 했는데 지금 이분이 보내주신 이 스테로이드제, 심장약, 갑상선 기능 저하, 우울증, 신경안정제, 혈압약 이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인데 저는 전신마취 한번 하고 나서 장이 죽고 난 다음엔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죠? 얼굴에 혈관 부종이라는 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온도를 잘 체크를 못하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차가운 데 있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 확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눈이나 입술 이런 데 올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붓기만 하니까. 근데 이게 심해져서 목으로 가면 15분 안에 목이 조여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강연도 못하죠. 밖에 외부 활동 못하죠. 인터뷰 못하죠. 그러니까 집으로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먹는 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욕구 충족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걸로 먹고 자고 먹고 누워 있고 난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아프니까 막 그래서 날 위로해 주느라고 그렇게 했더니 심지어 살이 찌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이제는 그래서 결심한 게 그 푸켓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한 번도 운동 안 하다가 푸켓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그 시간부터 6시간씩 하루에 그 뜨거운 데서 무에타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분을 무에타이로
보내면 저는 그냥 대국으로. 이 사연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약도 약이지만 지금 무당 누나 말씀해 주셨듯이 마음, 머릿속 본인이 알아요. 내가 수입이 없고 그리고 이 와이프에 대해서 지금 와이프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성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자든 여자친구든 뭐 애인이든 그걸로 확인하려고 해요. 이 여자 아직 나한테 허락을 하는 거가 남아있나 아닌가? 뭐 그게 약간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그 수입에 대한 불규칙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그 자체로도 와이프는 이거보다 배로 받을 가능성이 엄청요. 커요. 엄청. 만약에 와이프가 정말 쿨해서 내가 돈 벌 테니까 넌 집에서 놀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와이프여도 와이프도 그 돈 버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되게 힘 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몸이 바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오는 건데 그거 이해하려고도 하지만 자기도 지금 뭐 힘들어 죽겠으니까 남편도 몸이 바쁘고 힘든데 정말 사랑하면 해요. 해요. 잠자리를 하고 살더라고. 하는데 이 지금 남편은 우리 남동생은 내 와이프한테 다시 매력 있는 남편으로 변신을 하는 게 빨리 내가 나로서의 매력을 빨리 찾아서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걸 이루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남자 매력은 만국 공통어예요. 여자 매력도 만국 공통어고. 그러니까 예쁘면 좋잖아요. 그렇죠. 미운 것보다 예쁜 게 나아요. 그렇다고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예쁠 필요는 없지만 남자가 매력 있는 게 뭘까요? 불끈불끈 힘. 멋있는 거. 멋있는 거. 근육을 키워. 일단. 왜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반하잖아. 팔뚝 힘줄 이런 거. 와이셔츠 속 막 이렇게 팔뚝 힘줄. 자, 지금 너무 막 근육 이완제 먹고 막 이렇게 퍼져 있어서 운동을 못 하겠어. 그러면은 뭐죠? 이렇게 아기 힘 키우는 그런 거라도 하나. 그러니까 약간 나도 남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덤비는 것보다 좀 섹시 코드를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이때쯤에서 요리하는 남자도 되게 멋있는데. 오지랖 누나는 남자친구들도 이제 아플 때 있잖아요. 아픈데 자주 아픈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신불수셨기 때문에 아픈 남자를 가장 증오했어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아픈 게 자주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남자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주 감기도 걸려서 안 돼요. 내 앞에서는. 그 정도로 용서를 못 하는데 또 하나는 그걸 간호하고 사는 우리 엄마를 보고 자라서 또 엄청나게 또 아프면 뒷바라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난 진짜 남자 아픈 거는 이해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 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지금 제가 볼 땐 이 19살 아들인가요? 아이도 아빠의 우울증과 엄마의 이런 그것 때문에 되게 심적 고통이나 지금 그럴 것 같거든요. 남자한테 좀 여자라는 존재는 물론 이제 푸근하고 편안하고 그런 아내의 존재이겠지만 아내한테 남편은 좀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대고 싶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든 남편들인 남동생들한테 아픈 걸 표시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약을 먹고 응급실 가고 막 되게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으나 과연 여기서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그러면 이 병을 아픈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했는가를 약 먹는 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극복하려는 노력을 이런 왜 잠자리 안 한다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생각 말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너무 신경 안 쓰셔야 되는 거지. 와이프가 볼 때 남편이 진짜 저렇게 심각하고 본인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게 산을 가는 트레킹이든 뭐 자전거를 타든 어떤 잔차를 타든 뭐 산악자전거 같은 걸 타든 운동을 하든 무엇이 됐든 간에 뭐 미친 듯이 책을 보든 뭔가 그 아웃도어 삶이 좀 있었든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걸
옆에서 배우자가 지켜봤다면 이런 반응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무심하게 근데, 등 돌리진 않았을 네. 거다. 여기서 보면은 와이프한테도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잠자리에서 와이프가 여자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자가 성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남녀 관계는 잠자리에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와이프가 무슨 뭐 그런 왜 이상한 옷을 입고 뭘 이벤트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와이프 지친 삶을 살고 있기 반대로 때문에. 그럼 내가 옷을 입고 이벤트를 해야 되나요? 그럼 더 싫을 거예요. 진짜 싫을 거예요. 더 싫을 수 있는데 우선 이 상태에서는 심각한 사안이기는 하나 남동생한테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우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을 그럼 생각하는 게 좋을까를 가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게 일방적으로 뭐 잠자리가 없어서 우리 부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좁은 시야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본인도 아파서 힘들겠지만 나는 와이프를 좀 많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일하고 들어오면 노곤노곤하고 피곤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요. 이해도 해주고 만약 이분 아마 부엌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뭐 그럴 것 같아. 청소해주고? 청소하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것 같아. 남편이 할 것 같다고요? 안 할 것 같아.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고 네. 이제 저희가 이 사연을 좀 추각했는데 네. 많이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신다고.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정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스킨십을 정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너무 영화 같은 거겠지만 발 닦아주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씻고 처음엔 나서 좀 어색해하겠지만 처음엔 정말 어색하겠지만 그 대야에다 물 받아서 조격 발 닦아주고 그냥 자. 조격 시켜주고 자. 그리고 쉬게. 은근히 여자들 손 민감하거든요. 네. 아니면 네일 아트 이런 거 배워보는 거. 네일 아트까지는 좀 오바야? 저기 손 마사지. 요즘 그 네일 아트 말고 그냥 스티커 붙이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손 마사지 배우는 핸드 마사지? 것도 핸드 마사지도 되게 피곤 많이 풀려요. 맞아. 그래서 우선 손부터 발을 잡아보는 공략해? 거. 그래. 발부터 하는 건 좀 오바일 네. 수 있으니까 네. 그 핸드크림이나 막 로션 이런 거 해서 네. 자기야 내가 오늘 손 마사지 좀 해줄 테니까 좀 소파에 누워봐. 그래서 TV 보는 와이프 옆에서 손 마사지를 은근히 해주는 걸 한 달만 하고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내가 날씨 더운데 뭐 하는 거야? 짜증 나려면 어떡해? 손 마사지 해주는데 날씨 더웠는데 뭐 하는 거야? 짜증나 이거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남편이 밉고 싫으면 응. 나 건드리는 것도 싫을 텐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것 일 수 같은데. 있어. 일 수 있어? 너무 싫어? 그럼 이혼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난 일수 진짜 있어. 나 이제 충심을 다해서 요즘 이분의 잠자리 사연을 문제가 보면서 안 돼. 만약에 그 정도까지라면 이분을 위해서도 서로 이혼해. 왜냐면 19년 동안 지금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죄책감이 아니라 섹스리스 커플? 아니 19년 동안 아기 낳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돈벌이도 못 해줬고 나는 못난 놈이야. 이 사람 스스로가. 근데 손 마사지 한번 해주는데도 와이프가 거부한다면 이건 그만둬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이 고3 아이들 두고 있거나 자녀를 두고 있는 커플들이 와이프들이 이혼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뭐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 아이가 우리 집에는 엄마만 있어 아빠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려워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아마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겠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보고 가보고 결혼 생활을 정말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서로 안 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경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지만 우머나이저를 내미는 거 딱 상황을 이제 상상했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뭐 나한테 이제 이렇게라도 풀으라고 선물로 주는 건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와이프가 경제활동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혼자 그걸 들고 침대에서 할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상상 어디 웃긴다. 어디를 놀러가 혼자 뭐 여행 가가지고 혼자 그래요? 그러기에는 고3 엄마들이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도가 선물을 주더라도 일단 그쪽 잠자리에 관련된 선물보다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주 진짜 연애 감정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남동생이 좀 남동생 아니죠. 49이니까 이제 오빠네. 이분이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으로 지금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매력이 빵인 거야. 쉽게 말하면 매력이 빵인 남자하고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매력이 빵인 남자하고 살까?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아기가 어느 있잖아요. 정도는 아이가 있잖아. 아이가 그것만으로 있고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를 써야 될 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뭐 싱글이냐 뭐냐 뭐 이렇게 유부녀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물어보는 상황들이 생겨요. 살살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잔잔하게 뭔가 노력해라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이미 깨진 접시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친구가 계속 잠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남자로 보여. 제가 지금 저기 그 무당 누나가 가끔 그분이 오실 때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점사 찬스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너무 남편이 그 잠자리에 집착하면서 와이프는 지금 약간 마음이 너무 많이 떠나간 상태로 보이시는 거예요.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어차피 듣고 제가 하란 대로 사실 건 아니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연애 무슨 로맨스 소설을 써드리면 그게 효과가 없을 거고 솔직히 이런 케이스를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뭐 그분들이 대다수이지 전체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한테 너도 노력해 이렇게 말하면 적반하장 입장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와이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인컴이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 결혼 생활을 끌고 온다는 건 둘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어도 관계가 부부 관계가 그래도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울타리를 깨지 않고 가고 있는데 넌 지금 나한테 그것까지 바라는 거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오지랖 누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 마사지 해주고 발 마사지로 풀릴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싫으면 손끝 털끝도 닿는 게 싫거든요. 여자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고3 아이가 있으면 사실 애기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일찍 자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뽀뽀하는지 키스하는지도 모를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일단은 변화가 된 다음에 와이프 변화를 바라야 되는 거지. 내가 와이프한테 어떤 특별한 이제 이제 우먼에이저 같은 그 선물을 주거나 이런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내주신 의도도 알겠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도 알겠는데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누나 파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다가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럼, 이렇게 심각하게 갑자기 무당 누나의 그 진솔한 점사 찬스가 들어갈 때가 죄송합니다.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고 아직 죄송한 게 안 아니라 식었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그렇게 막 까불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SSW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맞아. 사연 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해드리는 말씀 잘 좀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것까지 바란다는 것 자체가 와이프한테 너무 무리가 된다. 그런 의견이시니까. 그렇죠. 우선은 SSW님께는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생일 선물이다 이러고 와이프한테 떡하니 내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게 무당 누나의 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싫은데 갑자기 이렇게 남자가 이러면 너 진짜 너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잘못하면은 또 변태야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너 진짜 나하고 죽자는 거야, 살자는 거야, 막 이런 약간 그런 울분이 토해질 수 있는 너무 적극적인 맞아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SW님께서 바라시는 선물은 드리겠지만 생일 네. 선물로 밀지는 주시는 건 마세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으니까 요번 생일 선물에는 조금 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뭔가 얘기를 좀 꺼내 보시던가. 뭐 차라리 그냥 음. 어설프게 본인이 마사지 하지 말고 타이 마사지 이런 데 가. 둘이 피로를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풀어요. 돈 조금 들이시고 이제 선물 뭐 이런 거 줘봐야 필요하지도 않은 거 남자들 잘 사오거든요. 네네. 전혀 우리하고 맞아. 취향도 안 맞는 여자들이 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있어. 진짜 원하는 거 사달라고. 태국 마사지 쿠폰을 끊어. 네. 끊어서 와이프한테 그거를 선물해요. 집에서 가까운데. 퇴근하고 들어올 때 여기 가서 피로도 좀 풀고 그러고 와.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내가 애들하고 피자 시켜 먹든 저녁 해결하고 있을게. 이게 더 센스 있는 남편이지. 그러면 만약에 쿠폰 10개 줬는데 10번은 다 지 혼자 가겠냐고. 아니라고. 뭐 나올래?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쿠폰 치고 10회 쿠폰 몇십만 원 뭐 정도 쓰지 않나요? 생일 선물로. 그렇죠. 고맙다는 말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아마 생일 너무 선물로 힘들 받고 거예요. 싶은 말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많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 하면 맞아요. 더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이 뭘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사지 쿠폰. 마사지 쿠폰, 타이 마사지 쿠폰. 네. 마사지 쿠폰. 이게 그놈의 사정이 참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나 있어요. 연애하는 거면 헤어져 씨 막 이러고 말면 우리 되는데 작가님 왜 이렇게 맨날 이거 19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뭐 연애를 좀 다양하게 좀 해볼까요? 이 순간부터? 아니 들어오는 사연이 어떡하지? 이러니까 작가님도 어떻게 말할 수가 네. 없어. 우리 이제 음란 작가님이 편하네. 의도하는 바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놈의 사정 같은 경우는 유부남의 사연이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 깨져 할 수는 안 되지. 헤어져 이럴 수만은 또 없는 안 얘기예요. 되지, 그래서 안 되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무당 누나의 점사 찬스가 네. 아주 심각하게 들어와서 저도 그냥 말을 좀 답답하면 줄이겠습니다. 전 보러 오세요. 예. 네. 방은미 치시면 네이버에 방은미 치시면 네. 그 연락처 나오니까요. 인스타에도 있고요. 뭐. 예. 공식 한번 사이트도 찾아서 있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SW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이 생일 이걸로 요 와이프의 절대 마음을 하지 푸는 마세요. 생일 선물은 아닌 걸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먼아이저가 이렇게 따뜻한 환경을 또 만들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 눈 올 때쯤 어떨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8월 달 더울 때 마사지 좀 이렇게 시켜놓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짜증 지수 높아갈 때 말고 그치. 조금 나중에. 네. 네. 지금까지 그놈의 사정이었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네. 지금까지 누나 파티는 당신을 위한 광고 앱 누구나 여성의 건강한 즐거움 홍콩 과자 우먼아이저 팟빵과 함께하는 위드팟 프로그램입니다.